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1.29% 상승 마감, 코스닥은 3.42%, 양시장 나란히 기분 좋은 반등을 보여줬고요.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코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전 저점을 깨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, 일단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을 주도했던 기관의 어떤 그 대량 매도세가 제가 이제 증권가에서 들리는 정보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저번 주 이제 한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까지 좀 마무리가 되면 이 물량이 한 7천억 정도 됐었거든요. 목요일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는 흐름이 뭐 빠르면 금요일, 늦으면 오늘이죠. 뭐 월요일 추석 전후로 화요일 이 정도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, 혹시 추석 전후로 기관의 포지션이 매수세로 좀 바뀔 수도 있다. 그러니까 팔 만큼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는 건데, 다행히 일단은 금요일 날은 이 하락분에 대한 이제 하락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어떤 진퉁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.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뭔가 좀 급락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긴 좀 힘들어요.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적으로도 뭔가 시장을 하방으로 강하게 끌어내릴 만한 그런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던 게 아니라, 사실 뭐 단순히 그냥 좀 많이 올랐던 부분과 증시를 상방으로, 그러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시장을 부양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 우위가 점점 세지면서 좀 긴 조정이 나왔던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슬슬 좀 상방으로 다시 추세를 돌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 좀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요. 우리 증시가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올 때만 해도 상당히 공포스러웠고, 패닉셀도 좀 많이 매물 출회가 됐죠.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했던 부분은 시장 자체적으로의 하락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, 제가 좀 우려했던 것들은 개인들의 어떤 신용 반대매매 물량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좀 밀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, 요거를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, 일단은 요때가 좀 사실은 좀 마지노선이었거든요. 여기서 한 번만 더 tum배가 나왔다면 아마도 반대매 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행히 금요일날 하락을 좀 바닥을 잡아냈고, 오늘 상승 쪽으로 일단 뭐 방향은 트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때 이제 지금 시장이 3월 폭락장이랑은 좀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3월 코로나 폭락 때처럼 그렇게 너무 좀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. 아마 하락은 이 정도 구간에서 진정이 되고 일단 반등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물론 오늘 이제 하루 올랐다고 해서 야 이제 시장 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흐름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.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은 나올 겁니다. 그 포인트가 뭐 한 75 정도가 될지, 정말 강하게 전고점까지 또 향해 갈지, 이 부분을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상승 트리거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은 미국 증시의 이게 경기 부양책 2조 4천억 달러짜리가 하나 남아 있죠. 이게 만약에 통과가 좀 빠르게 된다면 좀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강하게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외에는 지금 조금 상승을 시키기 위한 모멘텀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. 어쨌든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은 일단은 나올 건데, 여기서 일단 요렇게 어깨를 하나 만들었고요. 요렇게 된 상태고, 여기서 좀 전고점까지 달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나마 좀 나은데, 여기서 설프게 약간 좀 반등이 나오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가 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향으로 꺾이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 줘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일 최근에
이런 뭐 형태를 띄었던 게 2015년 좀 비슷한 구간으로 보면요. 2015년 이때도 이렇게 보시면 얼추 좀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. 지금이랑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이어가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흐름을 이어가주지 못하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드니까 완전히 좀 이렇게 추세가 꺾여버리는 모양새가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랑은 물론 이제 상황 자체가 다르지만 그렇게 흐름이 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. 그렇게만 일단은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여기서 강하게 전고점까지 900까지 또 랠리가 이어지면 기대는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뭐가 좀 있나 한번 살펴보면 뭐 그냥 그나마 좀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으로는 콤텍 시스템이랑 텔레치스 정도가 뭐 제 눈에는 조금 뭐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텔레칩스는 예전에 요때 이제 급등이 좀 나올 때는 삼성이랑 SK가 1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을 뭐 하겠다라고 재료가 좀 형성이 되면서 MOU를 맺은 텔레칩스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. 오늘의 이제 또 상승에서는 요 모멘텀에 좀 플러스 돼서 삼성전자의 팔라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키로 뭐 했다는 이제 재료가 있고요. 그렇게 좀 엮어져서 강한 좀 상승이 앞 산을 넘어주면서 요 앞에 이 부분 있죠. 상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 동안 준비했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어떤 급등을 좀 준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 상한가로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뭐 차트를 좀 넓게 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선 전고점을 이제 내일 만약에 갭이 혹시 띄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매물이 비교적 없는 공간으로 텅 비어버리기 때문에 좀 상당히 가볍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져서 오늘 제가 상한가 간 종목 중에는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. 이제 AI 스토리지 전문 글로벌 기업인 바스트 데이터랑 여기가 이제 뭐 비상장이긴 한데 그래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은 비상장 기업인데 어떤 그 가치가 1조를 넘어가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좀 부르거든요. 이런 용어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랑 한국 시장에는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그러니까 작은 뉴스로는 요 뉴스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좀 핫했던 디지털 뉴딜 어떤 테마로 좀 엮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홈택 시스템도 이렇게 앞선 매물대를 좀 넘기는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. 이렇게 좀 넓게 봐도 여기 매물대까지 내일 만약에 갭을 띄우면 여기가 이제 매물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자율주행이 상당히 강한데 오늘은 또 뭐 이제 뭐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런스 이렇게 뭐 덤이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다가 오늘은 또 칩셋 미디어가 얘도 전고점을 좀 이렇게 넘겨서면서 상당히 괜찮은 차트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. 재료는 뭐 좋죠. 말할 것도 없고요. 또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 중에는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계속 앞으로 이제 좀 내일이랑 봐서 트레이딩 해볼 종목들이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제일 조금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 지금 휴머니젠 관련주로서 일단은 대장이 KPM 테크였고 2등이 텔콘 RF 제약이었죠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일진공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KPM 테크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한가는 오늘 아마 풀릴 가능성이 높죠. 오늘 일단 풀렸고요. 11선 지지받고
약간 뭐 이제 바닥을 조금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 안에 있는데, 지금 좀 재밌는 것은 이 대장을 따라서 후발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등락률이 서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. 오늘 한일진공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또 들어갔고요. 이런 것들이 어떤 단순히 그냥 테마와 종목을 놓고 왜 같이 안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좀 깊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.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 휴머니젠 관련된 재료 자체가 시장의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든지 재료가 소멸이 되어 버렸으면 아마 이 KPM테크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좀 급락이 나왔을 거고 반등도 시원치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일단 재료 자체는 살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었던 KPM테크는 어떤 우리가 그 시장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재료를 가지고 너무나 좀 사실 부담스러운 급등이 나왔고 조정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보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어떤 매수해야겠다라는 심리보다 비교적 좀 덜 올라 있는 뭔가 좀 그래 KPM테크보다는 좀 시세가 덜 나 있는 뭐 한일진공, 텔콘 RF제약은 또 너무 무겁죠. 종목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. 오히려 KPM테크보다 더 무거운 종목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 한일진공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이 뭐 이제 세력들도 비교적 좀 이렇게 이제 관심이 KPM테크랑 뭐 이제 텔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너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무거워졌기 때문에 또 한일진공 쪽으로 조금 그 분위기를 돌리는 뭐 작전 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KPM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아주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얘가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가 좀 중요하고요.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는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를 좀 시켜놓고 매물 소화를 시켜놓고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진원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날 이제 사실 오늘 봉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봤거든요. 진원생명과학처럼 급락 후에 조금 뭔가 흐름 자체가 좀 강하게 좀 반등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오늘 만약에 KPM테크에서 나왔으면 오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. 양봉 한 요만큼이라도 채워주고 한 5천원 구간에서 마감이 되었으면 요렇게 가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일단은 조금 흐름 자체가 힘이 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한일진공 때문입니다. 얘네가 좀 같이 빠졌으면 다시 KPM테크가 대장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는데 지금 또 한일진공 쪽으로 만약에 또 내일 아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겠죠. 이렇게 몰려버리면 또 KPM테크나 텔콘 쪽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. 한번 이 부분들 좀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테마지만 이제는 서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시속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한일진공이 또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세를 좀 잃으면 그때 가서 며칠 준비를 해왔던 KPM테크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.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휴머니전 관련주가 아닌데 괜히 예전에 어떤 관련주로 KPM테크랑 텔콘이랑 같이 비보존으로 엮여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괜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뭐 같이 좀 매도세가 나와버리면서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었던 누미마이크로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흐름이 좀 흘러가네요. 얘가 오른 이유 자체가 뭐 휴머니젠으로 엮여서 얘가 오른 게 아니라 이니스트 바이오제약 인수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얘네랑 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아마도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.
오늘 되돌림 반등이 나왔고 시간에서도 조금 더 오르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이렇게 넘어줄 거다 이렇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, 한 요 정도까지는 한 요 정도까지는 되돌림 반등이 일단 좀 나왔다가 여기서 뭐 저항 맞고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. 루미마이크로 세력들도 그냥 적당히 빠져나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시세를 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오늘 뭐 신풍제약이 좀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뭐 이제 대표가 경제 TV 나와서 인터뷰도 뭐 하고 그랬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요날 부터 말씀은 그렇게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이제는 매매를 좀 하기가 힘들 것 같다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이 이후로 저는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썼고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렸거든요. 지워버리진 않았지만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는 메리트가 좀 없어지는 자사주 처분 뉴스가 나와. 그러니까 26배가 오른 고점 구간에서 자사주 처분이라는 악재가 나왔고 어떤 코로나 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이 테마의 뜨거움도 사실은 예전만 좀 못하고 시장 자체도 예전같이 아주 그렇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얘가 다시 한번 뭐 20만 원을 터치한다거나 넘기면서 다시 시세를 낸다라고 보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. 저는 뭐 이제 좀 그렇게 봐서 이 이후로는 좀 뭐 관심권에 두지 않는 게 좋지 않으시겠냐. 일단은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얘도 좀 질질 흐르다가 어느 가격대에서 좀 바닥을 잡고 시장이 또 안정되고 다시 한번 코스닥이 뭐 900포인트를 향해 돌진하고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 테마 쪽이 다시 한번 좀 뭔가의 트리거로 인해서 뉴스로 인해서 핫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최근에 보면은 뭐 SK케미칼도 그렇고 개별 종목으로는 급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인 테마의 느낌으로 보면 예전보다 그 뉴스에 대한 약발이랄지 움직임이 좀 약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이쪽은 좀 조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최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신풍제약도 그렇고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테마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HLB 그룹주예요. 얘네들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딱 됐네요. 요날 방송했던 것 같은데 시장이 여기서 더 뭐 투매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아마 여기서 바닥을 잡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.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아마 흐름 더 이어갈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. 뭐 저희 리딩반도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시장만 좀 받쳐주면 일단은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지금 관심 종목이고요. 시간에도 뭐 조금 오르고 있네요.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를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저도 이날 뭐 이제 상따를 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나왔고 오늘 첫날이잖아요.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오늘 1일차기 때문에 오늘 캔들이 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좀 중요하게 봤고요. 일단은 거래량이 뭐 아주 매매를 하기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로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거래량이 또 줄지도 않았어요. 최소한 뭐 요 정도로 마감이 됐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터졌고 하지만 가격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느끼는 건 이제 상한가의 종가를 딱 지켜줬다는 부분에서도 점수를 조금 그래도 더 주고 싶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은 조금 아쉽다. 다만 어떤 뭐 가격적으로 상한가를 종가를 지켜줬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일단은 괜찮다. 근데
시간에는 조금 뭐 일단은 내리고는 있는데 오늘의 저가인 4,820원만 깨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앞으로의 흐름에서요. 웬만하면 오늘의 저가이자 상한가 종가였던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생각나는 종목은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. 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종목 움직이는 주체 자체가 시원시원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SV가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얘도 이때 당시에 이제 갭 띄우고 음봉으로 떨쳤는데 상한가 조카를 죄송합니다. 상한가 종가를 발음이 좀 좋지 않았네요. 상한가 종가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 다음날 되돌리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. SV도 만약에 요렇게 좀 흐름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뭐 개파락 시작해서 요렇게 양봉 뭐 요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게 되겠죠. 다만 요렇게 하나 더 떨궜는데 거래량이 만약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아마 3일차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. 그 다음에 뭐 저번주 금요일날 오후장에 스타주였던 대아티아이고요. 남북경협주가 이제 주말 동안에 뭔가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거나 하면 오늘 뭐 갭이 뜨면서 좋은 모습일 거라고 봤는데 뭐 딱히 새로운 뉴스는 좀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파락이 좀 시작이 되어졌는데 뭐 크게 걱정할 오늘의 조정은 별로 아닙니다.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했고요. 아주 사실상 뭐 물론 금요일 양봉의 윗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의 조정은 일단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얘도 원체 무거운 종목이고 어떤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종목 혼자 힘으로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좀 아니에요. 스타일 자체가. 그래서 뭔가 또 하나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혹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남북경협주는 그냥 뉴스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그 추이를 흐름을 남북 관계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폼페이오 방한 얘기가 좀 있고요. 이제 이번 이제 방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미중의 관계 때문에 오는 뉘앙스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뭐 북한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. 거기다가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에 10월 또 방문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었죠.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항상 같이 엮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폼페이오 방문과 뭐 이런저런 뭐 뉴스들 보시면은 약간의 미국과 북한의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은 조금은 그래도 보이긴 해요.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왕이 외교부장 방문 뉴스 때문에 오늘 화장품 섹터랑 네, 화장품 섹터랑 엔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뭐 명실상부 대장인 이츠한물이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모양새고요. 예전에도 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이제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의 가장 큰 실질적인 수혜주는 화장품보다는 저는 엔터라고 보고 있다.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엔터는 정말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2차 전지나 뭐 5G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엔터 쪽은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나 뭐 5G만큼이나 정말 앞으로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저는 엔터 쪽이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. 오늘도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. YG는 11% 올랐고요. 아무튼 뭐 빅히트가 상장을 좀 함으로써 어떤 그 지금 엔터 3사의 어떤 그 저평가에 대한 심리도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눈여겨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YG, 뭐 SM, JYP 이 이제
엔터주를 투자하실 때는 앞으로 지금 어떤 가수가 컴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고민하시면서 이 3사 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 관점으로 어차피 이 섹터는 계속해서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받쳐준다면요. 뭐 그 안에서의 재료를 관점으로 보면서 YG를 좀 매매를 하다가 SM 매매를 하다가 뭐 JYP를 또 매매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엮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빅히트 상장 뭐 공모가랑 뭐 이제 어떤 기관 경쟁률이 거의 이제 뉴스화가 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상장 날짜가 다가오게 되는데 10월 중순이니까요.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움직임이 활발해 보이진 않습니다. 일단 대장인 DPC도 그렇고 초록뱀도 그렇고요. 키스트는 뭐 빅히트 관련해서 오늘 올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죠. 엔터주 관련으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지금 그 상장 관련된 어떤 재료로서 어떤 시장에서 뭔가 좀 사실은 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차라리 뭐 예를 들면 다가오는 그 크래프톤 그 배틀그라운드 이제 게임 만든 회사인데 크래프톤 같이 한 번도 시장에서 재료로서 급등이 없었던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뭐 빅히트 관련 재료는 사실 시장에서 너무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최대한 지켜볼 만큼 지켜보다가 상장 날짜 한 3, 4일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다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DPC도 지금 여기서 한번 떨고 내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는 이렇게 깬다면 DPC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초록뱀은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 금요일날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조금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. 네,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